주식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잘 안 오르고 재미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장세, 이걸 종목 장세, 개별 장세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S&P 500 지수가 있고 S&P 500을 이게 동일하게 500 종목 다 가중한 이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걸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전체는 꽤 높게 올라가 있지만 동일 가중 지수는 그냥 별로 안 올라가고 있죠.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일반적인 지수 산출 방식, 즉 S&P 500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막 확 빠지면은 지수 전체가 막 무너지죠. S&P 500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수가 다 시가총액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이 높을수록 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낮은 애들은 지수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 종목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높다, 그럴수록 주가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만 사거나 또는 인덱스만 투자를 하나요? 아니죠. 각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 종목을 다르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동일 가중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건 뭐냐? 이 S&P 500개의 500개 모든 기업 있죠. 이 기업을 다 동일하게 시가총액 상관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산출한 지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요거를 판단할 때는 동일 가중 지수를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어요. S&P 500 지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동일 가중 지수는 올해 보면 횡보하고 있죠. 오르락말락 하면서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글쎄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요 두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틀릴까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섹터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별 재미없게 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술주예요. 그림에 딱 보이지만 노란색이 기술주 ETF고 파란색이 그냥 S&P 500 ETF인데 보시면 기술주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기술주 이 섹터들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이후에 기술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이라면은 수익률이 별 재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승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기술주를 투자 중심에 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건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지난 2000년 IT 버블 당시, 그리고 가까이 딱 2022년 요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요 교훈을 봐도 알겠지만 여기 기술주 ETF가 2022년에 폭락할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동일 가중 지수 S&P 500 지수를 비교할 때도 기술주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S&P 500 지수는 이렇게 확 떨어지는 동안에도 동일 가중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죠. 이 말은 이렇게 기술주 섹터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 즉 한 산업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되돌림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거기서 자금이 왕창 빠지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021년 말이라든가 이렇게 고점에서 기술주를 잡은 분들은 손해가 어마어마했었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어떤가요? 기술주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 심리는 그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안 따라 사면은 왠지 무슨 인공지능에 뒤처질 것 같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에 내가 뒤처져가지고 계속 손해볼 것 같고 기술주만 오르고 그러니까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에 뛰어들게 되면은 하락할 때 장난 아니죠. 그것만 쑥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죠? 뒤늦게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주가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 늦긴 했죠. 뒤늦게라도 기술주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최소한 손절 원칙, 익절 원칙은 지켜야지만 이렇게 2022년이라든가
2000년 IT 버블처럼 이렇게 혹시 기술주만 쫙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또 쏙 빠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뒤늦게 뛰어들고 싶으실 땐 손절 원칙을 잘 지키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갑자기 해서 초를 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표들을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6월에 발표가 됐어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뭐 제조업 지수보다는 이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조 지표로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 이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랑 다르게 50 이하로 웬만하면 잘 안 떨어져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처럼 굉장히 엄청난 침체가 와야지만 50 이하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50 이상에서 놉니다. 그런데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지금 상황 어떻죠? 50.3%로 또 이 50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부분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소비 지출, 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요거를 그냥 쏙 뺀 상품과 서비스 요 두 가지 소비 지출에 어떤 것들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냐 보면 상품은 이미 뭐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면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 미국 GDP 한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막 사서 사람들이 경제를 지금 지탱시켜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비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건데 서비스업마저 이렇게 만약에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침체가 된다 그러면 이미 제조업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못하면은 박살이 날 수도 있죠. 그런 와중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50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벌써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50에서 놀라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50에서 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불안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물론 주가가 당장에 뭐 기술주들이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채널 시청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조심을 해야 되는 때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이것뿐이라는 거. 뭐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건 몰라도 자, 특히 서비스업 세부 활동 지표는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활동 지수만 봐도 충분합니다. 서비스업 자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많이 이용하고 활동성 있게 사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 지수가 확 올라갈수록 좋고 떨어질수록 나쁜데 51.5% 역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좀 하락하는 점점 서비스업에 뭔가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방향성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 이 MBA라는 곳에서 2023년 1분기에 연체율 관련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연체율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행과 뭐 저축은행들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연체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조사를 했더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 일단 주시를 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연체율도 2023년 1월 봤더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 그리고 여기 페니맥, 프레디맥이라 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렇게 유동화하는 뭐 미국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림 보시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아주 살짝 지금 상승했는데 뭔 호들갑을 떨고 조심을 하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 뭔가 좀 무서움이 나옵니다. 먼저 저축은행하고 은행의 90일 이상 연체율 그림 보시면은 요게 아주 미세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요 시점이 언제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갑자기 요게 쭉 떨어지다가 살짝 틀어올리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 안 하면은 매도할 기회가 없죠.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하니까. 그리고 코로나 터진 2020년 1월에 1분기에 보면은 벌써 살짝 틀어 올라가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 2001년 경기 침체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체율이 바닥에서 틀어 올라갔다. 이거만 가지고도 벌써 이거 주식 매도해야 됩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벌써 이미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매도하려고 그러면 언제입니까? 벌써 2008년, 2009년에 쭉 올라가는 요때, 이때는 벌써 주식시장이 폭락을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2020년 2분기부터 해서 주식시장 다 폭락했는데 이미 그땐 때가 늦는 거죠. 2002년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연체율이 쫙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폭락했기 때문에 늦어요.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1분기에 뭔가 살짝 틀어 올렸을 때 이때 매도했어야 되는 거죠. 이때 매도 못했으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뭐 물론 코로나 때는 당연히 급격히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뭔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연체율이 살짝 올라갔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미 뭐 주시장은 박살나고 뭐 한강에서 뭐 술 한잔 마시고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분위기가 틀어 올려졌다. 요거만 가지고도 굉장히 두렵고, 보험회사도 이렇게 근데 변화율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짝 틀어 올려졌다. 이것만 가지고도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페니맥, 프레디맥도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사건 전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뭐 은행 및 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모든 연체율들 보면은 경기 침체 시작점에서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섭죠. 투자자들이 아주 작은 이런 변화, 흐름 자체가 변하기만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해요. 이거 올라간 거 확인하는 순간 뭐 주식시장 완전히 폭락해 버리기 때문에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건 그때는 뭔가 이제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짝 미세한 흐름이 관찰될 때는 조심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이렇게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뭔가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주식시장만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리고 뭐 모든 대세 상승으로 모든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종목들, 특정 산업 섹터만 쫙 오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뭐 어떤 시점인 경우가 많죠? 고점 부근인 경우가 많죠. 나타나는 실물 경제의 경고들을 무시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서 조심을 할 땐 또 조심하는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제가 해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거시경제의 사이클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속한 기업,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